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로 YBM 학원의 두 남자 토익의 권영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죠. 11월 5일에 토익이 새롭게 바뀐다. 2016년 5월 달부터 신유형이 나온다는 시행령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토익 수험생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바뀔 것인지 감도 안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정보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도 잘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간을 빌어서 어떻게 시험이 바뀔 것에 대해서 정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RC 강사이기 때문에 RC에 대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바뀌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0문제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200문제 안에서 어떤 파트가 개수가 좀 늘어나는 게 있고 줄어드는 게 있지만 200문제 총 문제 양은 변화가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문제 푸는 시간 2시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분명히 체감 시간은 줄어들 것이다. 왜 그러냐면 독해 부분이 좀 많이 비중이 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모자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전 시험도 사실은 지금 치는 시험도 2시간이 굉장히 모자라는데 바뀌는 시험은 더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 시험이 2016년에 신유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만점에도 변화가 없고요. 495점, 495점, 990점이고 객관식이고 막히지에 막히하는 방식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추가되는 형태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만든 성적표에 분석되는 내용 한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LC 관련해서 내용이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따가 우리 이루경 강사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그걸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RC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RC는요, 일단 기존 토익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풀고 있는 그대로 파트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파트 5는 단문 공략 외우기로서 문장 하나에 빈칸이 한 개 있고 거기 적합한 답을 고르는 문제가 40문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파트 6는 장문이죠. 즉 문단입니다. 여러 개의 문장이 있는데 거기에 빈칸이 3개 있었고 세 문제가 들어가 있었죠. 총 4개의 지문을 푸는 문제 파트 6였었고 파트 7은 말 그대로 독해 지문이었습니다. 총 48문제 맞춰서 RC는 총 합쳐서 100문제가 있었던 그런 유형이었었는데 16년에 5월달에 시험은 어떻게 바뀔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파트 5의 개수가 눈에 띄게 준다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전에 기존에 40문제였었는데 10문제나 줄게 되죠. 그래서 30문제로 치러지게 되는데 파트 5는 제가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줄어드는 게 좋겠냐? 라고 했더니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싫어하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좀 개인 차일 것 같고요. 만약에 본인이 좋아했었다면 줄어들면 안 좋을 것이고 만약에 이게 좀 어려운 파트였다면 줄어들어서 기분 좋아하시겠죠. 근데 제가 강사 입장에서 설명드리자면 파트 5가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수험생들에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토익이 10년 동안 치러지면서 가장 유형이 잘 잡힌 게 파트 5였거든요. 근데 요거의 개수가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쉽게 찾을 수 있는 답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부의 양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6와 7의 개수가 늘고 우리가 꼼꼼히 독해를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여기에 할애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트 5를 조금 더 빨리 푸셔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또 풀어야 되는 그런 또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파트 5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말씀드리거든요. 최대한 시험 볼 때는 평소에 문제 푸는 것보다 속도감 있게 빨리 풀어라 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신유형에서도 많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빨리 풀면 저 실수하는데요. 근데 그것도 실력입니다. 그래서 빨리 풀어도 실수하지 않을 정도로 꼼꼼하게 연습을 하셔서 신유형이 접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설명드린 게 파트 6인데요. 일단은 가장 눈에 띄게 바뀌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문 공란 외우기인데 개수의 변화도 있고요. 일단은 좀 전에는 12문제였었는데 앞으로 바뀔 시험은 16문제고 지문의 개수는 차이가 없으나 각 지문당 문제가 4개가 됩니다. 4개가 되는데 어떤 문제가 이루어지냐면 자, 보통의 파트 6는 이렇죠. 지문 한 가지가 있고 그 지문 안에 문제가 총 3가지 빈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빈칸에 적합한 단어, 어울리는 단어나 문법에 맞는 단어를 넣는 문제가 나왔었고 기존의 파트 6는 여러 가지 중요점이 있었죠. 일단 문법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문장을 읽어보시면서 문맥에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빈칸 앞뒤의 문장을 비교 대조해서 찾는 연결어 문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신유형에서는 어떤 문제 유형이 생기냐면 자, 이런 유형이 생깁니다. 뭐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말 그대로 문장이죠. 그죠? 보기에 문장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쯤에 빈칸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전체 문단을 다 읽어보고 나서 마지막 빈칸에 이 네 가지 문장 중에서 어떤 것이 어울리는지 넣어줘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존에는 이 세 개의 단어를 찾는 문제는 사실은 빈칸 앞뒤만 보고도 풀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체를 읽지 않고 문장 두세 개만 읽어도 나오는 답이 있었죠. 근데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문장을 찾아야 된다는 소리는 전체 문단을 다 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파르시스도 독해 파트처럼 꼼꼼히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파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근데 한 가지 좀 눈에 띄었던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 이게 문장을 대입시키는 유형의 문제는 혹시 수능 시험을 보셨다면 수능 외국어 영역에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어서 내가 수능 영어에 좀 자신이 있었다 싶으시면은 좀 더 반가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수능을 안 보셨거나 수시로 하셨거나 또는 수능 보신 지 오래되셨다면 이런 유형이 조금 더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런 단어 위주, 빈칸 앞뒤 위주로 공부를 해봤었기 때문에 문장을 대입시키는 문제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꼼꼼히 해석하는 연습이 좀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독해 파트를 설명드릴 건데, 독해는 그렇죠. 기존의 형태를 보시게 되면, 독해를 수험생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간도 항상 모자라고요. 그죠?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요즘의 독해 유형이 어떤지 설명을 드리면, 자, 요즘 독해는 이렇습니다. 요즘 독해 문제 중요점이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독해 지문이 있다면,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주제 문제는 앞부분에 있고, 세부사항은 중간에 나오고 결론은 마지막에 나오니까 문제에 따라서 그 부분을 읽으면 된다라는 대충적인 어떤 그런 스킬이 있었는데 요즘에서도 독해 문제는 그런 게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문장 전체, 문단 전체를 꼭 읽어야지 부분만 읽게 되면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실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읽는, 정직하게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중요했었는데요. 일단 바뀌는 독해 시험에서는 문제가 어떤 게 추가되냐면 이런 게 또 추가됩니다. 자, 문제에 문장 하나가 나와 있을 거예요. 어떤 영어 문장이 하나 나와 있을 것이고 이 영어 문장이 이 문단 안에 네 군데 포인트 중에서 어떤 곳에 들어가야지 잘 어울릴 것이냐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꼼꼼하게 독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셔야지 좀 전에 봤던 그 문장이 어디에 들어갈지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전에 했었던 지문 전체를 정직하게 해석하기는 꾸준히 유지가 될 거고요. 그만큼 꼼꼼하게 분석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좀 키우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해는 원래도 어려웠었는데 원래도 시간이 어려웠는데 시간이 모자랐었는데 더 모자라질 겁니다. 그래서 독해의 좀 중요성이 많이 신중에서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한 가지 기쁜 소식은 뭐냐면 요겁니다. ETS 이제 관계자가 이제 인터뷰한 영상이 나왔는데 요즘에 그렇잖아요. 요즘에 그 토익 시험 보시게 되면 뭐 이메일이나 서신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실생활에서는 이메일이나 서신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잖아요. 많이 쓰는 거는 어떤 뭐 문자 메시지나 SNS 같은 것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지문이 추가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문의 길은 조금 더 짧아질 수 있어요. 근데 좀 걱정되는 것은 또 문자면 사실 친구랑 할 때 우리가 약어로 많이 쓰잖아요. 뭐 하냐? 좀 많이 줄여서 쓰는데 토익에서는 그런 건 추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문장 형태로서 짧아진다고 하니까 그거 조금 더 기쁜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독해 문제가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가장 우리 또 바뀐 토익 시험이 수험생들 당황하게 했던 게 뭐냐면 기존 토익 시험에서 우리가 시간이 가장 모자랐던 게 뭐예요? 독해 181번에서 200번까지 더블 패스지 이중지문 문제가 제일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항상 우리가 180번 넘어갈 때 15분 남았습니다. 방송을 들었던 기억이 있으시죠? 그래서 항상 시간이 모자랐는데 충격적입니다. 바뀌는 시험에서는 3중지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문 2개가 아니라 지문 3개를 던져주고 그거에 맞춰서 답을 골라라 라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ETS에서 샘플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샘플 문제를 봤더니 일단 우리가 걱정했던 것처럼 어떤 소설 같은 긴 지문이 3개 나오는 유형은 아니에요. 보통 샘플 문제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짧은 광고문이 하나 있었고 이 광고문에 나와 있는 내용 상품에 대해서
장바구니 그림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뭐 쇼핑 웹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장바구니 제품 하나씩 담잖아요. 그런 유형의 일종의 서식이죠. 그런 게 나왔었고 그거에 따라서 이메일, 내가 이걸 주문했는데 다른 게 왔어라고는 이메일 문장이 또 짧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문은 세 개가 되지만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세 개니까 좀 머리가 복잡하겠죠. 근데 해석은 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기존에 독해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는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건 뭐냐면 샘플 지문에서 광고 문제가 분명히 장바구니와 연관이 있었고요. 광고의 상품이 장바구니에 담는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장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 이메일 내용이 분명히 추가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지문이 꼼꼼히 연계되기 때문에 얘도 꼼꼼히 읽어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연계성 있는 세 개의 지문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다 연계를 지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체를 해석해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으니까 독해 능력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세 번째는 뭐 장바구니 같은 거 사실 우리가 토익 시험에서 많이 안 봤잖아요. 그죠? 근데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서식, 도표, 다양한 형태들을 많이 접해보는 것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두라노 토익은 빠릅니다.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토익 신유형 시행령이 나왔을 때 가장 빠르게 대처법 그리고 바뀌는 유형을 동영상 강의로 올려드렸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물론 2016년 5월 29일까지 점수가 잘 나올 수 있게끔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 이후의 시험을 보시거나 그런 분들 위해서도 열심히 대처를 해서 강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토익 공부를 하심에 있어서 그 이후 문제도 접근할 수 있게끔 강의에 녹아내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이 대처하셔야 될 방법을 설명드리면, 자, 앞으로 문법 공부하실 때 기존에 토익 공부했었던 것처럼 뭐 빈칸 앞뒤에 어떤 품사가 나오고 이게 나오면 이게 답이고 이런 것들 적용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문법 공부할 때 독해, 즉 해석에도 초점을 좀 맞추셔서 문법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수업을 할 때 토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법 공부할 때 좀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토리법을 활용해서 문장 해석에도 적용을 하신다면 조금 더 빠르게 그죠? 신유형을 정복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파트 6와 7은 앞으로 문제 선파악이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지만 문장을 문단에 집어넣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문장은 미리 읽어두셔야겠죠. 그래서 문제를 먼저 선파악하고 지문으로 들어가는 연습이 필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이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오늘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체감 시간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리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Part 5를 최대한 빨리 풀고 많은 시간을 독해에 가져가는 것 그런 연습을 많이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관리의 중요성이 더 강조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독해를 공부하심에 있어서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해질 겁니다. 문장을 소리내어서 많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저희는 강의할 때 독해 강의할 때 구분 필독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좀 더 빨리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활용하시게 되면 독해를 좀 더 수월하게 신유형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했고요. 자, 언제나 뭐 저희 그 두남자 토익은 여러분 토익 공부 하시는 길에 가장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저만 믿고 바뀌는 신유형도 같이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꾸준히 또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얻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